네, 주말의 나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까꿍. 네. 정미 씨도 네. 이제 나중에 네.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결혼하시게 되면 이제 전업주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막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저희 일 계속 풍광으로? 하고 싶어요. 네, 죽을 때까지. 예. 그럼 전업주부 돈 싸들고 갈 우리끼리 거예요. 한번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전업주부의 한 달 봉급 어느 정도 측정을 해주면 딱 좋을까요? 저는 한 5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지 씨한테 왜냐면 500만 원. 가사하죠, 아이들 키우죠, 남편 뒷바라지하죠, 양가 부모님 모시죠. 아이들 그러네요. 교육에도 또 신경을 써야죠. 500만 원? 네,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월급만? 네. 한달 급여. 저도 한 470? 예, 저는 좀 20. 본인이 희망하는 월급인 것 그렇죠. 같은데. 520.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분들은 줄 능력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밖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게 네.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알맞는 측정, 월급, 급여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네, 이분은 얼마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소개해 주실 이지영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500만 원에다가 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네. 인센티브. 네.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뭐 첫째는 둘째 낳고? 아니, 명절? 네, 명절, 뭐 아이를 낳는 거 등, 네. 뭐 시부모님 생일, 생신. 네. 시부모님 생신에는 왜 본인이 더 월급을 많이 받으시고 신경 더 많이 쓰니까요. 네. 더 무서워 보이는데요? 그래요. 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자, 또 이거는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태진 컨설턴트는 지금 주부시잖아요. 네. 전업주부는 아니고. 네, 네, 일을 하고 프리랜서 계시니까, 일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급여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4,500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200? 정말요? 쇼핑. 전업주부인데요? 네네. 쇼핑,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네네. 아직 애 없으니까. 뭐 집에서 별로 뭐 도움 많이 그런 걸 안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하시더라도 네. 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하는 일이 없다. 아니, 그건 많이 받기 아닌데. 미안해. 이렇게 생각. 어쨌든 특이한 거는요. 네.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그 네.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실상적으로 전업주부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은요, 네. 평균 급여를 한 200, 180에서 200 정도를 말씀하셨다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 욕심이 좀 과했네요. 자, 빨리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그 30대 싱글 여성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요. 또 고용시장도 매우 불안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불어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제도에서도 항상 가장 마지막 순위에 차지하게 되면서 신여성 빈곤층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슬픈 현실인데요. 네. 아니 근데 왜 30대 여성이면 한창 일하고 이러지 그렇죠. 않나요? 근데- 제일 활발하게 일할 네네. 텐데. 근데 네. 어떻게 30대 싱글 빈곤층?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뭐 행복 지수랑은 달리요. 고용 불안이나 아니면 낮은 임금, 그다음에 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삼박자 때문에 많이 울고 계십니다. 학력이 높아도 사실 남성분들보다는 임금이 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분포도를 보시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사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노후 준비는커녕 그달 네. 생활하는 걸 급급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30대 여성이면은 제일로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죠. 거의 독립을 하셨을 거란 네. 말이죠. 또 그렇죠? 싱글이니까. 싱글이시니까 예. 독립을 하셔서 혼자 사는 집세. 그렇죠. 그리고 또 30대면 굉장히 멋쟁이일 그럴 나이니까. 품위 유지. 그렇죠. 품위 자기한테 유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예. 미용 성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사도 빵빵빵 해주고 백도 그렇고 옷도 네. 그렇고 맞아요. 정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이 이렇게 빈곤층 이런 이야기에 대한 사례를 또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례를 좀 보시면요. 30대 초반인 31살인 한 여성분을 보시면 네. 그 대학원에서 아동 심리를 전공을 하시고 근데 졸업 후에는 2곳 정도에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요. 네. 그쪽 직업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나 이제 연봉제보다는 아이 하나를 상담할 때마다 상담 건수별로 또 이렇게 네, 돈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이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프다. 그래서 안 오게 되면 그달 수입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이가 아프면 집까지 쫓아가야겠네요. 넌 아파도 상담해야
그렇죠. 그럼. 네, 거기다가 또 4대 보험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아래로 또 건강보험을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요즘 뭐 이슈인 재테크 이런 건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상황 너무나 이해 많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정민 씨 공감 가는 게 30대 미혼 여성이니까. 예, 네. 그리고 되게 비만 빈곤층이에요, 저는. 먹을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엄마 밑으로 의료보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나셔서 저도 독립해서 저한테로 따로 측정이 돼서 나왔는데 지역가입자라고 그러는데 되게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또 재산이 좀 있으시니까. 아니, 그럼 네네네. 제값게 뭘 갖고 있겠어요, 지금. 2다리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돈이 정말 너무너무 크게 치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빈곤층이 이렇게 되는군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네, 네, 저는 그렇죠. 지금 사례를 네, 들으면서 이해됩니다.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라 그러지 프리랜서 같은 그런 계약직의 형식의 일을 하면서 빈곤층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하니까 네. 진짜 좀 씁쓸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사실 고학력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업이 좀 힘든가 봐요. 네, 두 번째 사례를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유럽에서 5년 동안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그 전공과는 거의 무관한 직장을 얻게 된과 동시에 또 본인이 취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예, 전공과 무관하고 흥미도 없고 이런 직업을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한 여성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친구들은 대리다, 과장이다, 밑에 후임 들어오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계약직으로 있으시면서 어디를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30대 미혼 여성에 대한 그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네. 주셨는데 다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뭐 친구의 지금,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30대 초반이신데 미혼이시잖아요. 네. 딱 본인의 어떤 그 그쵸. 시대의 지금 친구들 주변의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들 사례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 말고 본인의 이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떠신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나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뭐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네. 월급벌 받고는 있지만요. 지금 저희 30대 여성들이 예전과는 달리 본인의 자기 개발, 그렇죠. 또 맞아요, 저한테 꾸미는 거, 또 요즘 사실 또 꾸미지 않으면 남성분들이 여성으로 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하기도 네. 사실 힘들다고 하고 일자리를 찾기도 네. 힘들다고 야,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저희가 준마렐라 같네요. 네, 남성 완전 소외되는. 정말 그 리얼한 어떤 경험담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30대 이런 빈곤층이 생긴 이유가 좀 결혼 정년기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예. 좀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균 결혼 그 연령층이 25.7세였는데요. 현재 2011년 기준으로는요, 29.1세로 4살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평균에서 1인 가구 수는 한 24% 정도,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 정도는 나홀로 가구입니다. 상당히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미래를 좀 전망해 봤을 때 2015년에는 이제 나홀로 가구의 수가 27% 정도. 네, 더 늘어날 네네. 2025년에는 30.1%로 이렇게 늘어날 예상이라고 합니다. 웬일이야. 2000 몇 년도요? 25년. 2025년까지 저 그 퍼센트 늘릴 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혼자서. 그때까지 싱글이면 안 될 텐데. 너무. 큰일이네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분명히 생활이 환경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머리 숫자에 따라서 맞아요. 당연히 이게 그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한 의외입니다, 지금.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님들은 월급 한 200이면 된다. 네. 미혼 여성들은 한 500 정도는 받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 빈곤율이라는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4인 가구는 빈곤율이 8.4%.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1%로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30대 싱글 여성들이 거의 혼자 살잖아요. 이 네. 주거면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 약간 고민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싸고 좋은 데 엄청, 살려고 그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여성분, 남성분들은요, 맞아요. 예, 아무데나 좀 살아도 네,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그럼요. 안전도 신경을 써야 안전해야 되고 되니까. 또 주변의 어떤 시설, 환경. 그렇죠, 예. 깨끗한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니까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점점 이제 여성들이 까탈스럽다는 이런 네, 결론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주거 지원 대상에서는 어쨌든 가장 하위 순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으면 지원받을 수 있겠다. 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네네. 좀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싱글 여성들이 이런 주거 지원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든 편인가요? 예, 힘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주거 정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싱글의 순위는 일단 가장 뒤쪽이고요. 예.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도입 부분에 있어서 1인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일단은 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는요, 1인 주택은 아예 제외 대상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노동시장이 조금 불안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힘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지영 선수도 우리 합쳐서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30대 초반에 여성이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세나 월세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또 버는 비용의 대부분이 또 그렇게 월세로 나가게 나가는 되고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그렇죠. 같은 나이에 이제 책임져야 될, 꾸려야 그쵸, 할 가족이, 가족이 있고 예. 또 뭐 아이가 있다라면은 그들이 무슨 우선순위가 되는 건 맞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또 혼자 사는 이제 싱글이신, 그렇죠. 그렇죠. 나홀로 네. 주택, 나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 제도 정책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앞으로 그러니까요. 좀 변화된 그런 정책이 나올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근로장려 세제라고 해서 네. 이제 좀 세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가구를 보통 2인 가구로까지만 이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1인 가구로 좀 넓힐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혀주셨다고 하십니다. 예. 아직 정확히 나온 정책은 없고 이제 그럴 예정이라니까 그것도 네. 뭐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또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을 아마 잘 이해할 거라 믿고요. 아니, 예. 그럼 잠깐만 남성 1인 또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많거든요.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네네. 하니까 1인 가구 전용 어떤 뭐 네. 소규모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런 그래요, 게 그래요. 좀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해봅니다. 그하고수적으로 고시원, 네. 막 고시텔 이런 것만 지금 막 맞아요. 늘고 있는데 그런 좀 안전적인 네. 그렇죠 1인 주택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30, 40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박서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30, 40대 싱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일단 불안감이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같은 걸 좀 많이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층이 되시기 전에 네. 예, 좀 지금부터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빈곤층을 좀 줄여나가는 예,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맞아요.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멋진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1인 가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쵸. 저는 예상을 하지만 네. 이 본인 스스로도 조금 아끼시고 네. 그렇죠 조금 절제해 주시고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혼자 사는 월세 때문에 허덕거리시는데 차는 굉장히 좋은 거 타고 다니면요 그 사실은 보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힘들어 그러면은 보기는 안 좋거든요. 네. 현재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네, 아직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만물이 이렇게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난 다음에는 좀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봄바람이 싱숭생숭 이렇게 불어오고 하니까 우리 주말일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부 광합성 쐬러 이렇게 가실 텐데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 꼭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 나른한 봄날에 직장인들이 이럴 때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와, 이 여행이라는 단어만 네. 들어도요, 괜히 막 설레이고 흥분되고 막 이런 거. 거예요. 4월 초,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면요, 서울에도 이제 벚꽃이 이제 꽃 축제도 완연하다고 많이 하는데, 하고, 예. 저도 요새 보셨잖아요. 방송 끝나고
거기 뭐 밖에 배회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이 광합성. 여기 봄이 되면 이렇게 좀 설랑설랑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는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그 순간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네. 2040 직장인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그 따뜻한 봄날에 떠나는 여행, 그리고 나른한 봄날에 충동적으로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고 싶을 때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1위가 상사에게 꾸지람 받아서 막 스트레스 확 올라왔을 때. 저희 이거 한번 알아맞혀보죠. 1위는 그렇습니다. 1위는 상사에게 꾸지람 들었을 꾸지람. 때 자, 그럼 다른 때는 또 뭐가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그 날씨가 굉장히 이제 정말 봄이잖아요. 네네. 점심 먹고 나서 회사로 돌아가기 싫을 때. 그 날씨 회사로 진짜 돌아가는 좋지, 막 이럴 때. 발걸음이 너무 맞아, 맞아. 무겁지 않을까 그럴 이런 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네. 그럴 때일 것 같아요. 왜 무슨 커피 조리한 무슨 커피 광고 네네. 보면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딱 일어나면 다른데 여행지 딱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 먹고 나서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라 밥 먹고 졸릴 때 막 여기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탁 일어나면 무슨 호텔이고 막 그럴 때 훌라훌라 있어요. 춤춰줬으면 하는 그런 저는요, 네. 어떨 때 가고 싶으면은 네. 저희 방송 바로 전에 네. 광고 있잖아요. 살랑살랑 봄바람. 살랑 봄바람. 네, 그 광고 딱 보는 순간 여행 네. 가고 싶다는 떠나고 생각. 싶죠. 네, 떠나고 싶다. 맞아요. 살랑살랑 봄바람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네. 저희 순위에 저희 이야기들이 있나요? 나왔네요. 네. 그래요? 나왔네요. 네. 죄송해요. 2위로는 지금 박서진 MC가 말했듯이 이렇게 이게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또 이게 섞였네요. 졸릴 때. 졸릴 때, 깼을 때. 점심 식사하고 네. 들어와서 졸릴 때. 그래요. 그럴 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어떤 세 일을? 번째로는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야근하고 있을 때 짜증이 확 나면서 그냥 내일 여행 떠나고 싶고. 지금 옆에서 옆에 격하게 공감하고 이지연 계신데요? 컨설턴트 아주 네. 급공감하고 계십니다. 야근 많이 시키시나 봐요? 네, 뭐 제가 스스로 합니다. 하지만 네. 그럼 이지연 컨설턴트는 언제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싶으세요? 저 진짜 이거 공감했던 게 혼자 뭔가 야근하고 있을 때 또는 뭐 봄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네. 확실히 여성분들은 봄을 타는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요즘에 무슨 뭐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애들 나 어디 왔음.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음식 사진이랑 셀카 찍어대는 거니? 막 기타 의견에 보면 가고 있었습니다. 싶어. 있어요. 진짜요? 기타 의견에 친구가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그걸로 네. 막 보낼 때 보면은 굉장히 가고 싶다. 여자들이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 친구가 여행을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게. 네. 겨울 돼서 편지 한 통 받아서 봄에 여행 갔다 왔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야 네. 돼요. 또 그 외에 기타 의견 어떤 거 있어요? 기타 의견으로는 인센티브라든지 연봉이 조금 올라서 조금 이렇게 여윳돈이 여윳돈이 이렇게 생겼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 좀 가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커플들이 네. 죄다 나만 빼고 이렇게 싱글 여성들이겠죠. 죄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갈 때. 그럴 때 진짜 뭐-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거 보면 내용들이에요. 맨날 그 얘기하는데 야 남자친구 저 완전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네. 근데 왜 각자 선호하는 여행 그런 타입도 다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특히 여성 직장인들의 생각 어디로 떠나고 싶은지 그런 여행 그러면 타입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서진 씨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루 뭐 너무 국내이죠? 짧은데요. 국내. 해외는 안 되고. 네. 하루 너무 짧은데 하루 동안 어디 집에 갈까요? 계세요? 네, 힘드니까 집에 계세요. 저는 네. 그 저희가 커피 여행 소개해 네네네. 드렸었잖아요. 강원도 쪽에 강릉에 강릉. 예, 좀 커피. 다녀오고 싶네요. 네. 그걸 뭐. 우리 이정 컨설턴트는 저는 좀 레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수영장 있는 곳 아니면 네, 워터파크 워터파크. 네, 이런 데. 괜찮네요. 봄에 워터파크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입 딱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떠세요? 정우 씨? 저는 무조건 회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정우 씨도 바다로. 네, 바다 가고 네. 싶어요. 야, 그러니까 취향이 다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바다를 가도 한 분은 커피, 한 분은 술, 그러네요. 한 분은 물놀이. 저는 전 그럼 술에 커피 타 먹을래요. 같이 갑시다. 저는 하루의 시간이 있으면 네. 벚꽃 보고 싶어요. 벚꽃 막연한 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 밑에서 낮잠 한번 자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돌아갑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가요? 순위 네. 살펴볼까요? 2040 직장인 여성인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꽃 구경. 이 벚꽃 나왔네요. 구경이 1위로 나왔고요. 네. 2위는 조금 이렇게 좀 식도락 여행. 맛있는 만난 거 분들 되게 먹고. 많잖아요. 정보가 많이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도는 봄에는 역시 식도락 여행을 식도락.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우면 뭐 여행은 네. 끝난 거죠. 지금 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먹는 거, 네. 노는 거. 네. 그럼 지금 이제 여행의 타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어딘가요? 남이섬.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가고 여행지. 싶어하는 여행지요. 그래, 소주 먹어야 돼, 동명항.
그렇죠, 그렇죠. 봄 여행으로는 그 국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국내는 한국인의 그 대표적인 휴양지죠. 제주도를 제주도. 제주도 맞아요. 봄에도 그리고 좋죠. 네네. 해외로는 동남아 여행 동남아. 맞고요. 네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렇게 제주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는요. 그 야경도 굉장히 멋있고 먹거리가 많은 부산 여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강원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경주 뭐 이게 문화재가 있고 한데 네. 경주도 나왔고 또 이곳이 뜨고 있죠.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곳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전주 데도 너무 있었습니다. 좋죠. 네네. 전주 이 음식 여행을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다 아시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좋죠. 싸고 어느 집에 가나 맛있다고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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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도 맞아. 상다리가 네. 부러집니다. 아, 그렇구나. 몇 번 부러져갖고 제가 보수해서 네, 진짜로. 그냥. 지방이 아니어도 서울에도 곳곳에도 이렇게 도심 그렇죠. 속에 가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주말엘라의 도전 그 목요일 순서인 네. 북앤 트립 예, 그곳에서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 그 네. 커피 관련해서 그런 강릉 것도 남이섬도 너무 좋고요. 네. 예, 포항 죽도시장도 있었고요. 죽도시장은 이제 정미 씨가 이제 가려고. 그러면 약간 안 먹었다. 하러 가야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 여행을 가면 금전적인 문제가 좀 많이 크잖아요. 좀 요즘 보니까 실속형 여행으로 소개도 많이 되고 뭐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거 심심하면 들어가 보는데 왜 도깨비 여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도깨비 여행 경비로 저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이 도깨비 여행이 들었는데요. 뭔가요? 1박 2박 무박이죠, 무박. 무박 2일 뭐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밤에 떠나서 뭐 그 다음날 밤에 그렇죠. 비행기 타고 오거나 뭐 네네. 이런 여행. 네네. 도깨비 여행. 도깨비 여행. 금방 갔다 금방 오는 맞아요. 거죠.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많이 홍콩도 많이 예. 가시고 하죠. 하루 가서 뭐 하고 와요? 홍콩까지? 쇼핑. 안 자고 쇼핑. 아, 이 쇼핑. 아, 이 여성들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네. 근데 사진 보면 거의 한 달 있는 것처럼 찍어요. 그래요? 정말로. 예. 자, 그런 여행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여행지로는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그런 곳이 있고요. 금액적인 게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한 44.3%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50만 원 미만 34%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국내에 만약에 간다면 이게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30대. 직장인이라면 여행에 있어서는 금액적으로 많이 아끼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아까 이정 컨설트가 말씀하셔서 허덕거리고 힘든데 여행에는 50에서 100만 원씩 쓰는 거죠. 그런 거죠. 이왕 가는 거 기분 전환해서 올 건데 잊어버리고 빚 내고 가자. 갔다 와서 열심히 메꿔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주의 갔다 아닐까요?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궁핍함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텐데. 뭐 여행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입방정을 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르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여성 직장인도 그렇고요. 네. 또 열심히 살림에 매진했던 우리 뭐 전업주부들도 그렇고 일단 열심히 일한 사람은 떠나서 또 우리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는 맞아요, 게 아무래도 맞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태진 컨설턴트입니다. 원래 여행이라는 거는 그냥 바짝해서 막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가야지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답변을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뭐 직장 상사한테 뭐 꾸지람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막 밥 먹고 졸다가 그때 일 못 해가지고 네. 야근하고 이런 답변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탈이라고 여행이라는 일탈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비타민 같은 존재가 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직장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정 컨설턴트.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여행지도 나오고 돈도 나왔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예, 여행은 정말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면 멀리 떠나지 않아서 사실 좋은 거거든요. 네. 혹시 요즘에 사랑을 사장 시작하셨나봐요? 시작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결혼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뭐. 네.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런 얘기했을 때는 뭐 여행은 뭐 혼자서 가는 것도 즐겁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구랑 같이 가느냐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지금 좋은 것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 있습니다. 어디요? 서울에 있는 그 궁 있지 않습니까? 궁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봄에 가면요 꽃들도 만발하고요.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많죠. 그렇죠. 네. 이런 데 한 번씩 쭉 도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로든 좀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성 관련 취업 이슈 알아봤고요. 또 네. 여성 직장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도 우리가 쭉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을 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을 날의 도전!